안녕하세요.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헤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대화를 나누죠. 그런데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 그 품격 있는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은 누구를 만나든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해야 하는 이유, 바로 품격 있는 한마디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아주 깊이 있고 상세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말은 단순히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말은 그 자체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생명을 불어넣고 관계를 형성하며 심지어 우리의 운명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놀라운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현인들과 사상가들이 말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우리 속담처럼 말에는 그 사람의 품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그 품격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형성하고 나아가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 우리의 삶에 그토록 강력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한 CEO와 거지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말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이 CEO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자선 사업가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거리에서 연필을 팔며 생계를 이어가는 한 거지를 발견했습니다. CEO는 주저없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 거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동정심으로 돈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주고 발길을 돌리려던 찰나 그는 문득 중요한 것을 깨달은 듯 다시 거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정중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제가 아까 드린 돈으로 혹시 이 연필 한 자루를 살 수 있을까요? 거지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의아해하면서도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연필 한 자루를 건넸습니다. CEO는 그 연필을 받아들고는 거지에게 더 깊은 의미가 담긴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돈을 구걸하는 거지가 아닙니다. 당신도 저와 같은 사업가입니다. 이 연필은 당신이 스스로 노력하여 얻은 첫 번째 사업 소득이니까요. 이 한마디는 거지에게 얼마나 큰 울림과 자극을 주었을까요? 그 순간 거지는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사회에 나고자나 돈을 구걸하는 비참한 존재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의 노력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잠재력 있는 사업가로서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CEO의 품격 있는 한마디는 거지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자존감과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거지는 절치부심하여 정말로 사업가로서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으로 그 CEO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진심으로 자신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와 용기를 주었던 그 한마디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긍정적이고 희망을 주는 품격 있는 말 한마디는 누군가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자아 이미지를 완전히 변화시키며 나아가 인생의 방향을 전혀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의 위력은 단순히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조직의 사기를 높이고 팀워크를 강화하며 심지어는 국가 간의 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심코 내뱉은 상처 주는 말 한마디는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시키고
상대방의 마음에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남기며 심지어는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유발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의 힘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 습관을 들여야 진정으로 품격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우리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습관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경청하는 습관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청득심, 즉 귀 기울여 들으면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로 통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는 것이야말로 품격 있는 대화의 가장 기본적인 시작점이자 핵심입니다. 내 말만 일방적으로 쏟아내려 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그의 표정과 몸짓까지 살피며 공감하려 노력할 때 비로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경청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행위를 넘어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마음의 표현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가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려 애쓰는 과정에서 신뢰가 쌓이고 유대감이 깊어집니다. 둘째, 상대방 중심의 대화를 지향해야 합니다. 대화의 초점을 나 자신이 아닌 상대방에게 맞출 때 우리의 말은 더욱 따뜻하게 다가오고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마리아로 시작하며 자기 자랑이나 자기 중심적인 이야기만을 늘어놓기보다는 당신은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그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어요? 처럼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의 경험과 감정을 이끌어내는 대화가 훨씬 더 품격 있고 매력적인 대화입니다. 상대방의 관심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 노력할 때 진정한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이 말할 기회를 주고 그의 이야기에 진정한 흥미를 보이는 것이 품격 있는 대화의 핵심입니다. 셋째, 말하기 전 충분히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말 한마디를 내뱉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세요. 지금 내가 하려는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떤 기분을 줄까?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 아니면 상처를 주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이 작은 자기 검열의 과정은 무심코 던진 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후회와 오해를 현저히 줄여줍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상처를 주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말하기 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마음이 담긴 말만이 언제나 환영받고 존경받습니다. 신중하게 고른 단어들은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상대방에게 편안함과 신뢰를 줍니다. 넷째, 정확하고 따뜻한 조언을 하는 지혜를 길러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조언이나 지적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충분한 지식과 깊은 내공을 바탕으로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되 반드시 따뜻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담아 전달해야 합니다. 비판적인 피드백을 줄 때조차도 상대방의 자존감을 지켜주면서 핵심을 짚어주는 말은 상대방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비난이나 hin란이 아닌 상대방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건설적인 조언만이 진정한 가치를 가집니다. 조언은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는 공감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말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입니다와 같은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말들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구축하고 더욱 행복하고 생산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감사의 말은 관계를 끈끈하게 만들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은 당신을 더욱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피해야 할 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관계를 해치는 말들 역시 명확히 인지하고 피해야 합니다. 첫째, 지식을 자랑하는 말은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건 내가 더 잘 알지. 벌써 그걸 모르고 있었어? 이 정도는 상식 아닌가? 와 같이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거나 은근히 무시하는 듯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고 대화의 흐름을 끊으며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듭니다. 진정한 지혜와 품격은 겸손함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지식을 뽐내기보다는 상대방의 지식을 존중하고 배울 점을 찾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둘째, 회피하거나 부정적인 말도 주의해야 합니다. 난 그런 거 못해. 원래 안 되는 일이야. 내가 뭘 해도 안 돼. 해봤자 소용없어와 같은 자기 방어적이거나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말은 스스로의 가능성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신뢰감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문제 해결의 의지보다는 포기를 먼저 생각하게 만들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무기력함을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와 도전적인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뒷담화나 험담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험담을 하는 것은 자신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듣는 이에게도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당신에 대한 신뢰도를 급격히 하락시킵니다.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는 내용은 함부로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이 현명하며 오히려 칭찬과 격려의 말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남을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는 말은 금물입니다. 타인의 실수나 단점을 지적하며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는 말은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적대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비난은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비난보다는 격려와 건설적인 조언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품격 있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이처럼 말은 우리의 관계, 우리의 일, 그리고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올바른 사람들을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 모아서 고무인 스파이 시켰을 뿐입니다. 라는 리차드 브랜슨의 말처럼 격려와 영감을 주는 한마디는 누군가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리더들은 항상 말의 힘을 이해하고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합니다. 우리가 처음 누군가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그 사람의 눈빛과 옷차림, 그리고 첫인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보다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것은 첫마디, 즉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가, 어떤 말투를 사용했는가입니다. 인상 깊은 첫마디는 오래도록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며 다음 만남을 기대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투는 그 사람의 성격, 습관, 인품, 그리고 그가 살아온 방식과 철학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단순한 말투를 바꾸는 것을 넘어 말 속에 깃든 태도와 철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이 간결하고 명확할수록 핵심 메시지는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길게 늘어놓는 장황한 말보다는 짧고 굵게 핵심을 전달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무엇보다 말은 습관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말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죠. 좋은 말 습관은 우리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나쁜 말 습관은 우리의 삶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운을 부르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품격 있는 말들은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서 세 가지 강력한 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말들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면 당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첫째, 그럴 수도 있죠. 이 말은 갈등을 막고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마법의 주문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의 다소날 선말에도, 회의 중 나에게 불리한 반대 발언에도, 혹은 친구의 선을 넘는 농담에도 이 한마디는 상대방의 의견이나 감정을 존중하고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나의 감정을 지키는 품위 있는 선긋기가 됩니다. 이 말은 상대방에게는 당신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나 자신에게는 모든 것을 수용할 필요는 없다는 여유를 줍니다. 실제로 어떤 사업가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이 말을 사용하며 감정 싸움으로 번질 뻔한 관계를 현명하게 지켜내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새로운 거래처까지 얻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상대방의 공격적인 태도를 무력화시키고 대화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힘을 지닙니다. 둘째, 제가 더 배워야겠네요. 이 말은 겸손함과 동시에 자기 성장의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품격 있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의 조언이나 지적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그건 아닌데요 라고 반박하거나 변명하기보다는 그렇군요. 제가 그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요. 제가 더 배워야겠네요. 라고 응답함으로써 상대방의 지식과 경험을 존중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기꺼이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태도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당신을 더욱 신뢰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신의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됩니다. 겸손한 배움의 자세는 당신을 한층 더 성숙하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할 것입니다. 셋째,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이 말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좋은 관계와 새로운 기회를 불러오는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말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타인의 도움이나 배려에 대해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또는 덕분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에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감사의 표현은 상대방에게 큰 기쁨과 보람을 주고 앞으로도 당신에게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의 말은 관계를 끈끈하게 만들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은 당신을 더욱 빛나게 만들 것이며 당신의 주변에 긍정적인 기운을 확산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품격 있는 말들을 의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운을 막고 에너지와 자존감을 갉아먹는 말버릇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들을 경계하고 의식적으로 멀리해야 합니다. 첫째, 내가 뭘 해도 안 돼 또는 어차피 안 될 거야. 이러한 부정적인 자기 암시의 말들은 스스로의 가능성을 가두고 도전할 기회마저도 사전에 막아버리는 최악의 말버릇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당신의 잠재력을 스스로 억압하고 심리적인 장벽을 만들어 새로운 시도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둘째, 다 내 탓이야와 같은 과도한 자기 비하나 난 원래 그래와 같은 무기력한 변명. 불필요한 자기 비하나 지나친 자책은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부정적인 생각의 틀에 갇히게 만듭니다. 또한 자신의 한계를 규정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무기력한 말은 성장을 방해합니다.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발전 가능성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그 사람은 원래 그래 또는 저 사람들은 다 똑같아. 타인을 쉽게 단정짓고 변화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이러한 말들은 편견을 키우고 관계를 단절시키며 당신의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은 변화할 수 있으며 타인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말들은 우리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국 우리의 삶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대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감당할 몫은 아닙니다.처럼 품위 있게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고 존중받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에너지를 담고 있는 강력한 도구이자 우리의 현실을 창조하는 마법의 주문과 같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우리의 표정을 만들고 우리의 관계를 형성하며 우리의 기회를 결정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럴 수도 있죠. 제가 더 배워야겠네요.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이 세 가지 품격 있는 말을 의식적으로 사용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지 몰라도 꾸준히 연습하면 어느새 당신의 입에 자연스럽게 붙게 될 것입니다. 말의 품격이 높아질 때 당신의 삶의 품격도 함께 올라갈 것입니다. 품격 있는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삶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